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청년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공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는 글로벌 청년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성과를 보고드리기 위해 준비된 보고입니다. 오늘 진행은 시장님, 의장님 인사 말씀하신 후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김기철 팀장님으로부터 용역 성과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균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의상 앉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용역 최종 보고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김정문 시의장님과 우리 홍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멀리서 도에서 우리 한방산업팀장 강남시 팀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종 보고받게 되는 이 용역은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시종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은 잘 아시다시피 3대 양령시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제 제천은 한방 바이오 산업의 핵심 귀결점인 천연물 산업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한약재 생산 유통 그리고 천연물 산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새로운 성장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은 본 용역을 기초로 해서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LED 약용작물 연구소 그리고 올 6월경에 준공 예정인 천연물 원료 추출 시설과 또 지난해 산자부 공모 사업에 이미 선정돼서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조직 배양 상용화 시설 등을 차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세명대학교의 한의과대학,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 천연물센터와 더불어서 우리 제천에 가장 많은 천연물인 약초의 생산과 가공, 연구, 유통, 제2, 제3의 부가가치를 산업화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천연물 클러스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는 2017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제천이 천연물 산업의 메카다, 천연물의 산업의 특화도시다 이렇게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제3산단과 연계해서 천연물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저희들의 도전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우리 제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연결시켜가는 구체적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특별히 우리 중국 도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제천의 천연물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뜻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의장 김정문입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클러스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의 개최를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시장 각 실과 국과장님들, 또 우리 김동진 충북테크노산업팀장님, 김영식 또 한방산업팀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방산업은 우리 제천의 핵심 전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한방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세계 천연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제천시가 천연물 시장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가 제천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과 또 좋은 고견을 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비철 팀장님으로부터 영역 최종 성과의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1시 30분, 한 20분 정도, 작년부터 추진했던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클러스터 구축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경영력 최종 보고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초 계획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제천 왕암동 일대에 총사업비 한 430억 정도를 투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축사업이 일단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요 두 가지, 고기능 LED 장르로서 요 트러스트 내 어떤 시설로서 한방바이오타운, 한방바이오타운은 이제 곧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5월부터 기업체를 입주하기 위해 공모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핵심 시설이 세 가지. 글로벌 천연물 원료 거점 시설은 현재 14년부터 시작해서 3,000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이제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1년이 연장돼서 내년 9월에 일단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 배양 시설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 예산을 이제 따서 올해부터 올해 3월이 아니라 4월부터 이제 1차 년도 추진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제 생산 시설과 관련돼서는 현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원료 생산 단계, 어떤 천연 추출 단계를 2단계라고 한다면 완제품 제조는 마지막 제3단계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제가 중간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가지 큰 영역을 보면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원료 산업 분야, 그리고 그것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나중에는 천연물 산업 분야로 원료로서 이제 기여를 하고 R&D 쪽과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 지원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큰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 클러스터가 이렇게 큰 4대 영역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예정이고요. 연구영역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약간 이제 완성도를 비교해서 용역 중지 후 올 3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다시 재개해서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월요일에 완공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규모는 이제 8,300만 원 정도이고요.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는 4월부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1월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직 배양 상용화 시설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축 기획 보고서를 본 영역을 통해서 미리 사전 연구를 통해서 기획을 했고 이게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착수 보고에는 작년 5월에 제천시에서 했고요.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거치고 이 9월 1일 날 이런 자문회의 결과 및 각종 전문가 분들 다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토대로 해서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보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완성 단계를 거쳐서 오늘 마지막 최종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최종 보고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제천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어떤 타당성 운동의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요사 이제 신문지상 이런 데 많이 이제 나오지만 가장 죄송합니다. 제도적으로 주장하는 게 나고야 정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임이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정서. 즉, 해외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이용을 한다면 그 나라의 어떤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접근할 때부터 그 나라 책임기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유전 자원이 우리나라 이용국에 오면 나중에 그걸 활용한 후에 이익 공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나고야 정서가 2014년 10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고, 올해 우리나라도 현재 보시면 국내 이행 배정법을 2017년 1월에 지금 제정 공포를 했고, 그 나고야 정서 비준안을 현재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비준 기탁서가 이제 유엔 사무국에 기탁이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 및 나고야 정서 자체가 발효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나고야 정서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애로를 조사를 바이오에서 했었는데, 이 관련돼서 이 수입 물량 유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 유지도 필요하지만 대체 원료 확보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대체 원료라는 것은 결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원으로서 우리나라 천연물 아니면 한약 이런 걸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제천 천연물 클러스터 추진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약산업, 화장품, 식음료, 어떻게 보면 천연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가 가장 이 나고야 정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비용이 상승한다든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적 재산권 문제까지 국내 자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업들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다시피 어떤 약도 그렇고 어떤 화학 제품에서 이제 천연물 쪽으로 이 모든 산업이 점점 대체되고 발전해 가는 게 또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TEEB라고 어떤 생태계 어떤 가치 평가라는 기관인데, 이쪽은 상당히 이런 어떤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생산 규모를 엄청 크게 잡고 있는데, 되게 크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어떤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10% 연평균 10% 내외. 그래서 이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천연물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이걸 제천이라는 어떤 특화된 도시에서 천연물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이게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근거가 생기고 있고, 또한 이 충북이라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바이오 관련 3대 발전축과 7개 어종 지구를 육성 중이고, 또 제천은 한번 바이오 산업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어떤 천연물 클러스터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산학, 연관, 천연물 관련된 기관이 이미 집결되어 있어서 이 관련된 것을 보다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천연물 산업이 아까 계속 발전하고 있다 말씀인데, 이 클러스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천연물 산업의 어떤 범위를 세계적 시장과 국내 시장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연물이라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은 우선 식물에 집중되고 있지만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또 광물, 미생물로부터 모든 물질을 보통 천연물 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식물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천연물 화장품, 천연물 의약품, 기능성 식품 분야가 천연물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화장품 시장 동향이나 이런 것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천연물 화장품 시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충북이 그 중에서도 특화되어 있다는 통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천연물 의약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북이라는 계속 특화되어 있는 수치는 통계적으로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천연물 분야에 있어서는 이 충북 또 그중에서도 제천이 가장 기준적으로 벌써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이 결과가 많은 이 프로젝트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워크숍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천연물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상태로부터 점점 가공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분해를 하고 뭐 추출하는 이 단계는 원래 이 어떤 천연 상태보다 뭐 2배, 10배, 100배, 1000배 또 이게 진짜 신약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뭐 수만 배, 수백만 배까지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연물 클러스터는 뭐 끝 단계는 아니지만 요 2단계 추출하고 분해하고 아까 조직 배양하고 2단계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단계라고 하는 조직 배양 성형화 시설입니다.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이 조직 배양 시설은 이 제천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런 뭐 민간에서도 이런 조직 배양 시설이 공공 특히 인프라가 잘 갖추려고 하는 시작하는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배양 시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충북대 우리 저희 같이 장물하고 있는 충북대와 같이 작년 2월 또 올 초 1월 두 번에 거쳐서 한번 해봤고요. 이 관련돼서는 충북 충북 필두에서 서울, 경기, 충남 뭐 그리고 또 화장품, 식품, 의약까지 여러 기업을 조사를 했지만 이 조직 배양 시설과 관련돼서 이 10,000리터 이상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48%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 조직 배양 시설에도 현재 10,000리터가 이제 투입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배양 시설에 또 여러 가지 이 장비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용을 하면 조직 배양 시설을 사용을 함으로써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니까 어떤 장비 사용료나 이런 거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잘 구축이 된다면 입주하겠다는 와서 또 활용을 하겠다는 기업이 82%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로 이제 위탁 생산을 주로 할 거고 또 자체 연구 개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 단계를 거쳐서 할 계획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단기 또 중기 장기별로 어떤 식물을 주로 대상으로 할지도 일단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또 기업의 어떤 요 수요라든가 또 실제로 이렇게 완공되려면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수요 조사도 하면서 계속 이거는 이제 바뀔 수 있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배양이 뭐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가 많이 보던 뭐 현실적으로 많이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삼산 배양주 뭐 이런 게 조직배양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노지 재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생산비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킬로그램당 한 21,000원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 또 생물 반응기에서는 25,000원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작은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상대 단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 해당하는 이 비용도 생산비도 이 규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점점 또 기술 발달해서 점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배양을 통한 조직 배양을 통한 이런 식물질 생산 이런 것들은 많은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이걸 같이 기획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봤을 때 향후 조직 배양 사용화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역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거하고 또 어떤 조직 배양하는 거하고 서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지역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관련돼서는 서로 용도면에서 차별화된 산업소재 생산을 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벌써 이제 추진해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원료재 보충 시설은 추출과 분리 정제를 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가 이제 3차년도로서 장비들 거의 이제 완료가 지금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GMP를 힘을 갖고 있는 인허가는
올해 한 20% 정도 진행하고 내년에 이제 국비를 통해서 마지막 하면은 GL 기능과까지 완료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는 좀 지금 얘기가 이게 이제 내년 정도 해서 이제 10억 정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 초기 운영부 문제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충북 TP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자치 운영과 위탁 운영 또는 어떤 결합하는 형태 이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 이런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이런 제시를 장비 또 계획까지 저희 기획을 했는데요. 지금 뭐 충북도 뭐 제천시 실무 담당자 분들하고 그 얘기를 해본 결과 이걸 당장 좀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더 1단계, 2단계 조직 배양 시설과 또 출구 시설의 어떤 활용 정도나 이런 걸 좀 더 보면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3단계 마지막 단계니까 이것들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발생했을 때 뭐 한 2년 후나 3년 후에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마지막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탄 구축돼서 5월부터 지금 입주를 할 계획이 있고 LED 야광 장비 등에서는 어떤 균일한 그런 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존에 완료가 돼서 이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는 또 건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 생산유발 900억, 부가가치 259억, 시간유발가 한 500억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 작전의 어떤 11대 작물이 있는데 이것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수요처도 주로 지금 뭐 담배 인상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요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제천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와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천연물 클러스터가 과연 6차 산업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관련됐을 때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 6차 산업화는 어떤 지역으로서의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1차, 2차, 3차를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이 천연물 클러스터는 어떤 정말 산업 꼭 제천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아까 말씀하신 국가로서의 중요한 산업 세계화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으로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떻게 그래도 결합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측면에서 6차 산업화를 가고 천연물 산업 클러스터는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천의 하나의 큰 산업 발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나우아이 정사 대응과 관련돼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법이 제정이 됐고 내년 정도에 발효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 4월 28일 날 나우아이 정사 정부측 컨퍼런스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도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올 예정이 있는데 이때 좀 제천 천연물 클러스터가 구축된 사례들이 소개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식물 대체나 이런 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라는 그런 내용이 좀 소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충북이나 제천 차원에서 이런 어떤 우리 이쪽 고유의 생물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이번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